저는 지금 40 초반이고요. 조그맣게 제 사업 하나 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한테 초등학생 딸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당연히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건 말도 못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 맞춰가는 게 얘한테는 매 순간이 큰 숙제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저는 은연중에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투만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이랑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색안경 끼고 쳐다보는 게 그 당사자나 가족에게는 얼마나 피눈물 나는 상처가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니까요. 아무튼 얼마 전에 제가 사업 때문에 사무실을 경기도 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아직은 사업이 자리를 잡는 중이라 부산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려올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저 혼자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부산 집으로 가족들 만나러 내려가는 돈이 아닌 기러기 아빠 생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분간 지낼 숙소로 경기도에 있는 좀 오래된 오피스텔을 구해서 혼자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출퇴근하기도 딱 좋고 무엇보다 월세가 되게 저렴했어요. 건물이 좀 연식이 있긴 해도 층마다 세대수가 얼마 없어서 되게 조용했고요. 1 층에 경비실 겸 관리실도 떡 버티고 있어서 '에이 혼자 지내기엔 이만한 데가 없다.' 싶었죠. 예. 네. 딱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퇴근길에 출출하기도 하고 해서 편의점 들러 가지고 도시락 하나랑 캔맥주 하나 사서 터덜터덜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밤 9 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을 거예요.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막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말을 거는 겁니다. 저기요. 깜짝 놀라 가지고 뒤를 확 돌아봤는데 웬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보는 여자였죠. 나이는 한 30 중반쯤 돼 보였나? 회색 니트 원피스에다가 검은색 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이상한 게요. 그 여자가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날 비가 왔냐고요? 아니요. 이 비는커녕 그때 한 달 넘게 비구경도 못 해 가지고 뭐 막 뉴스에서 건조주의보 내렸네 어쨌네 하던 딱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건조한 날씨에 뜬금없이 우산을 들고 서 있더니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 여자분이 저를 보면서 쓱 웃는 겁니다. 그분이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사세요? 저는 그냥 '같은 건물 사는 주민인가 보다.' 싶어 가지고 대충 고개 끄덕이면서 맞받아쳤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살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한 걸음 슥 다가오면서 다시 묻는 겁니다. 몇 호세요? 와.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에요. '이 사람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른 척할까?' 이러고 속으로 살짝 고민했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짜고짜 몇 호 사냐고 캐묻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찰나에 문득 제 딸아이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애는 사람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상대방 감정을 캐치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애처럼 소통하는 게 좀 서툴러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처음 보는 여자의 시간은 늦은 밤에 말투까지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이상하긴 했지만 제 딸 생각에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그렇다고 생판 남한테 제 호수를 고스란히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위층이에요 하고 대충 얼버무렸죠. 어쩌겠습니까? 끝까지 어색하게 웃어 보이고는 서둘러 비밀번호를 띡띡띡 누르고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제 뒤를 바짝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공동현관 안으로 쓱 밀고 들어오는 폼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주민인 줄 알았죠. 그렇게 둘이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그분이 또 말을 거는 거예요. 혼자 사시나 봐요. 이쯤 되니까 저도 슬슬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답도 안 하고 일부러 휴대폰 꺼내가지고 문자 확인하는 척 하면서 시선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혼잣말처럼 조용히 읊조리는데 저도 혼잔데. 이러는 겁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더라고요. 살았다 싶어서 제가 먼저 후다닥 탔고 그분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공간이 꽤 넓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은 굳이 제 바로 옆자리로 섰어요. 어깨가 스칠 정도로 바짝 붙어서 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침을 꼴깍 삼키면서 제가 살고 있는 7층 버튼을 딱 눌렀죠. 그 순간에 여자분의 시선이 제 손가락 끝을 따라서 슥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데 아, 7층이구나. 이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군가를 쳐다볼 때 민망해서라도 중간중간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깜빡이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눈동자만 천천히 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불쑥 말을 던져요. 어디 갔다 오세요? 네? 네. 회사요. 회사가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서 멀어요? 저기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진짜 무슨 스피드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기에 확 눌려가지고 바보같이 헛웃음까지 지으면서 어색하게 대답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주 쐐기를 박듯이 묻더라고요. 퇴근을 항상 이 시간에 하시나 봐요. 이건 도저히 대답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갑자기 미안해요. 제가 좀 이상하죠?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은 기분으로 억지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근데요, 방금 전까지 실실 웃던 얼굴이 갑자기 마네킹처럼 무표정해지더니 이상한 소리를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그 여자분은 초점 없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냥 이웃실에서 인사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근데 다들 저랑 말을 안 섞으려고 해요. 아무도 먼저 저한테 같이 놀자고 하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재밌는 걸 하자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입꼬리만 기괴하게 슥 웃으면서 이러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냥 이 미칠 것 같은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아유, 말을 쥐어 짜냈죠. 아, 예, 참 힘드셨겠네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제 쪽으로 몸을 쓱 더 기울이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쪽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다행히 미치겠는 타이밍에 딱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더라고요. 띵 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거의 도망치다시피 호다닥 내렸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뒤따라서 내리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뒤돌아보면서 물었죠. 저기, 여기 7층 사세요? 여자는 그냥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서 제가 가는 쪽을 따라 걸었습니다. 진짜 등 뒤로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그때였어요. 복도 저 끝에서 청소도구 들고 계시던 관리실 아저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저를 확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702호. 깜짝 놀라가지고 걸음을 딱 멈추고 뒤를 돌아봤죠. 아저씨가 서둘러 제 쪽으로 걸어오시더니 제 팔을 덥석 꽉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못 듣게 목소리를 확 낮추고는 저한테 한쪽 눈을 찡긋하며 이러시는 겁니다. 아유, 저 분리수거장에 박스 좀 내려줘요. 지금 당장요. 빨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촉이 왔죠. 아, 아저씨가 나 저 여자한테서 빼내주려고 일부러 불러세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냅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저씨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얼른 발길을 돌렸습니다. 타기 전에 슬쩍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 여자가 복도 한가운데 덩그러니 멈춰 서 있더라고요.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가 난 표정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저를 구석구석 뜯어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관리 아저씨는 진짜 입을 꾹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1층 도착해서 분리수거장 쪽으로 좀 걸어가니까 그제야 사방을 슬쩍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툭 던지시더라고요. 702호. 웬만하면 그 여자랑 말 섞지 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저씨, 저 여자 몇 호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제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람 아닌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등줄기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아저씨는 주변을 한 번 더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 낮춰서 조근조근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가끔 와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만 접근해서 말을 걸어. 뭐 그러다 상대 좀 해준다 싶으면 끈질기게 따라 붙어가지고 몇 호 사냐, 혼자 사냐, 퇴근은 언제 하냐, 맨 그런 것만 캐묻고 다녀요. 조심해야 돼, 저 여자. 저는 속으로 에이 설마 싶기도 하고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에이 아저씨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넉살 좋게 받아쳤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고개를 바로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아이고, 702호. 내가 신고야 수도 없이 했지. 근데 참 희한하게 경찰만 깔렸다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없어져요.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면 또 스르륵 나타나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계속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아까 보니까 그 여자 702호 집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던데. 아이고, 그러면 이제 집 위치 다 안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절대 상대해주지 마요. 말도 섞지 말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 절대 피하라고만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 저 여자도 어쩌면 그냥 외로워서 저러나? 우리 딸아이처럼 사람 대하는 게 서툴고 외골수라 저러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반신반의했죠. 더 캐묻고 싶었는데 아저씨 표정이 진짜 너무 심각해 보여서 저도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오늘 들어가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자요. 밤중에 누가 와서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관리실로 인터폰 때려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어차피 관리실도 있겠다. 내 집 문만 꽁꽁 잠그면 장땡이지 뭐가 문제랴.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대충 박스 정리하는 척하다가 다시 7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부복도로 딱 들어섰는데 다행히 복도는 횡하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마음을 놓았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도어락 딱 잠그고 그것도 모자라 수동 보조키까지 철컥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도 괜히 사람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현관문에 달린 조그만 렌즈 구멍 있죠? 거기다 눈을 대고 복도를 몇 번이나 내다봤습니다. 네, 당연히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사온 도시락은 입에는 대지도 못했어요. 도저히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캔맥주만 억지로 반쯤 마시다시피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통 안 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여자와 나눴던 이상한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아휴,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보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새벽 2시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고요한 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온 신경이 바짝 곤두서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초인종이 또 울리는 겁니다. 진짜 침을 꼴깍 삼키면서 아주 발소리도 안 내고 조심조심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숨을 싹 죽인 채로 현관 렌즈 구멍에다가 눈을 딱 가져다 댔죠. 근데 그 여자분이 거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기괴한 무표정 기억하시죠? 그 얼굴 그대로 문 바로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건 머리카락이 물에 푹 젖어가지고 얼굴 양옆으로 쩍쩍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고개를 요렇게 살짝 숙인 채로 서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관 렌즈가 볼록 렌즈라 얼굴이 가운데로 쫙 왜곡돼서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기괴하게 찌그러진 얼굴 속에서도 입꼬리 하나만큼은 진짜 선명하게 쓱 올라가 있는 게 렌즈 너머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분이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너무 깜짝 놀라 숨이 턱 막히는데 대답 안 했습니다. 이 악물고 숨소리 하나 안 내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요, 얼굴을 문짝에다가 아주 껌딱지처럼 바짝 가져다 대는 겁니다. 렌즈 구멍 너머로 그 여자분 한쪽 눈알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돼서 꽉 차게 보이는데, 너무 공포스러워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거 맞죠? 저는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데, 바로 그때 현관 옆에 붙어 있는 인터폰이 갑자기 따르릉 하고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울리는 겁니다.
진짜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타이밍에 울리는 인터폰 소리는요. 와, 사람을 몇 배는 더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수화기를 귀에 딱 댔더니 관리실 아저씨가 완전히 피가 마른 목소리로 막 속삭이시는 겁니다. 듣고 있죠. 702호. 문은 절대 열면 안 돼요. 대답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있어. 저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겨우 대답했죠. 네, 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어요, 아저씨. 내가 지금 CCTV로 다 보고 있고 경찰에도 연락해놨어요. 아니, 그 여자가 702호 들어간 뒤부터 계속 7층 구석에 멍하니 서 있어서 뭔 일 있겠다 싶더니 진짜 그 집 앞으로 또 갔네? 갔어.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억지로 현관 렌즈 구멍에 눈을 다시 댔거든요. 그 여자가 문 앞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목도 천장 쪽을 향해서요. 네, 정확히 CCTV 카메라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순간 아이고야, 지금 카메라 보고 웃었어요. 와, 진짜 등줄기부터 머리털까지 바짝 서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러고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문짝에 입술을 대고 속삭이더라고요. 아이, 참. 아저씨랑 말하지 말고, 우리 둘이 얘기해요. 와, 저 진짜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저씨는 경찰 불렀으니까 절대 문 열지 마요 하고 거의 비명을 지르시는데, 아저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고요한 밤중에 노크 소리가 울리는데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문틈에다가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조롱하듯이 속삭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같이 놀고 싶은 건데. 그러고 나선 문 밖이 아주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 아무 말도 없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안 가고 문에 아주 껌딱지처럼 바짝 붙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그 두꺼운 철문 딱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건너편에 그 여자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와, 사람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상태로 몇 분이나 흘렀을까. 그 여자분이 다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702호는 원래 잘 들어줬는데. 내일 또 오면 되지. 이러면서 알 수 없는 해괴한 소리를 내는데 발소리는 또 엄청 크게 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제일 미스터리하고 기괴한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이 복도를 걸어가면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작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발소리가 멀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제 현관문 앞 복도를 계속 맴도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말만 갈게요 해놓고 실제로는 안 가고 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는 거예요. 진짜 제 눈앞에 이 문짝 하나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게 살다 그 차가운 철문이 그렇게 고마웠던 날은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그러고 잠시 후에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관리실 아저씨도 같이 뛰어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완전히 반쯤 놓은 채로 문을 열었죠.
복도로 딱 나가보니까요. 횡안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경찰들이 7층 복도는 물론이고 비상계단에 엘리베이터 1층 출입구까지 아주 이잡듯이 뒤졌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 흔적조차 못 찾았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히고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여자분이 들어와서 제 집 앞까지 온 동선은 CCTV에 아주 고스란히 찍혀 있거든요. 근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나가는 모습은 건물 전체 CCTV 그 어디에도 안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무슨 그 오래된 오피스텔 안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공기 중으로 싹 증발이라도 해버린 것처럼요. 경찰들은요, 내 속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 아주 악질적인 장난을 친 것 같다면서 뭐 건물 내부에 잠깐 숨어 있다가 교묘하게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냥 대충 결론을 내리고 철수하더라고요. 경찰들 싹 가고 나서 관리실 아저씨가 식은땀을 닦으면서 저를 보더니 퉁명스럽다 못해 원망 섞인 한마디를 툭 뱉으시는데 와, 저 진짜 그 말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아유, 내가 뭘 했어요? 그 여자분이랑 절대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아, 하여간 여기 702호 또 비게 생겼네. 또 비게 생겼다니.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전에도 누군가 저랑 똑같이 당하고 야반도주하듯 도망쳤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그 집에서 단 1분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지갑만 챙겨 나와서 근처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요.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부동산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못 돌려받는 한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오늘 당장 이 오피스텔에서 나가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일부러 덩치 엄청 큰 친구들 2명 데리고 해가 제일 쨍쨍하게 중천에 떴을 때 짐을 빼러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남들과 조금 다르거나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사람을 색안경 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 이후로는요, 누가 공동현관 앞에서 저를 딱 붙잡고 여기 사세요. 하고 말을 걸어오면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자리를 피할 겁니다.